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말랑하게 읽어보는 시간, 말랑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이 웃음소리 그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원 멤버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인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그간. 그래가지고 말랑드에 못 나와가지고 아른아른했어요. 저희 그 주인님이 자리를 비우신 동안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네. 그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레디플로 편집팀도 와줬고 네. 이제 서포터즈 레디플러 네. 분들도 네, 오셨어요. 되게 이렇게 오랜만에 셋이 모이니까 뭔가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저는 건희 씨가 굉장히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나 보다 싶어요. 너무 우리 처음 시작할 때랑 생각했을 때 어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네. 진행을 잘하실까 놀랐습니다. 아 저요? 네, 좀 늘었나요? 네, 엄청 많이 늘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주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어요. 2주가 빨리 가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레디플러 분들 만났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뭐 처음 그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라 뭐 조금 어색한 게 방송에서도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되게 반가웠고 또 다들 관심 분야들도 다양하셔서 종종 초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근데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른 그래요? 레디플러, 네, 어. 다른 레디플러 분들도 나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7월에 한번 초대 방송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좋죠. 됐네요. 그때는 주인님도 함께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6월에 막바지인데 6월호 기사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계속 이제 초대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기사를 네네. 좀 진득하게 읽고 소개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6월호에서 좀 재밌게 읽은 글이 있었나요? 저 오늘 할 글도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잘 읽었고 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공화국 해체하라 그 부분. 이게 저희가 4월호부터 계속 코로나 기사들이 많이 이제 실렸는데 6월호 일면에는 또 좀 코로나 기사는 아닌데 재밌게 읽어볼 만한 기사들이 많이 실렸어요. 6월호에. 네네. 지난 방송 때는 언택트 사회 안녕하신가요를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같은 6월호 일면에 실린 NGO 권력을 휘어잡고 세상을 거머쥐겠다고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혹시 한주님 주인님 후원하시는 NGO 단체 있으신가요? 혹은 후원하셨던? 예전에 월드비전이랑 세이브 더 칠드런을 하다가 안 하고 지금 난민인권센터 후원한 지가 지금 한 6년? 와, 칠- 오래되셨네요. 그 정도 6, 7년인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20대 초반부터 네, 계속했어요. 혹시 그 단체를 후원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후원 뭐 어딘가에 이제 지지를 한다는 거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이 이제 있어야 그 단체가 운영이 되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이제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난민인권센터를 뭐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계속 후원을 하고 있어요. 따비에라는 단체도 후원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따비에는 어떤 단체예요? 따비에는 이제 그 버마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
이제 설립한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뭐 버마 어린이들에게 뭐 책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무튼 그 버마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좋은 취지의 단체다. 네, 근데 뭐 소액이죠. 2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그냥 쪼개서 이제 했는데 아직 그 후원액을 올리고 있진 않네요. 이제 올려야겠네요. 오늘을 계기로. 그래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힘이 되잖아요. 꾸준히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자동이체 해놓으면 알아서 나가니까. 네. 주인님은 뭐 관심 저요? 가지고 있는 단체 있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후원하고 있는 단체는 없고요. 예전에는 유니세프랑 WWF라고 세계 자연기금에 후원을 했었어요. 근데 뭐 유니세프는 아마 다 아실 거고 WWF 같은 경우는 그 펜더곰이 이렇게 마크로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자연, 동물 이런 거 이제 관련된 단체예요. 좀 보호하는. 네. 최근에는 사실 지금 후원할 때를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자유연대 후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동자연. 네, 동자연. 동물권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동물을 못 키우니까 내가 유기견이나 뭐 사람한테 상처받은 그런 동물들 좀 이렇게 돌보는데 같이 하고 싶어서. 동물해방 물결이 좀 되게 활발하게 하는 단체로 이제 알고 있어요. 아, 동자연이요? 동물해방 아, 물결. 동물 뭐 해발 네, 같이 해방 이제 물결. 맞아요, 맞아. 협력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신다고 하면은 좀 어떤 거를 위주로 보세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나, 내가 그럼 후원자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뭐 예를 들면 동물자유연대는 되게 좀 특별한 것 같긴 했어요. 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유기견 뭐 이렇게 뭐 같이 놀아주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해서 우선은 뭐 투명성도 보겠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할 만한지, 실제로 그 동물들을 뭐 구해내고 제가 기대하는 걸 실현해 주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인권 단체랑 1대1 결연해서 후원하는 단체도 후원하는데 최근에 저는 되게 재밌는 좀 약간 당황스러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하철역을 가려고 막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그 국내 구호 단체였어요. 거기는 결식 아동들 도와주는 단체인데 그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부스를 열고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저를 이제 붙잡으시는 거예요. 스티커 한 번만 붙여달라고. 근데 아시잖아요. 스티커만 붙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 그래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이제 바로 후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유도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다, 바쁘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붙여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하고 가서 이제 붙여드리고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네, 알겠고요.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집에 가서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잡고 한 10분을 놔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후원을 마음이 해라. 생겼을 때 하시는 게 좋다. 계속 그 아동들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을 사는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난감했지만 제가 잘 살펴보고 하겠다. 이 단체가 어떤 활동하는지 그리고 제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저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 네,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집에 와서 정말 찾아보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음, 이렇게 후원 단체 NGO 이야기를 길게 한 거는 저희가 오늘 다룰 기사가 바로 NGO에 관한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누가 썼죠? 프레데릭 토마? 네, 프레데릭 토마가 썼습니다. 교수이자 연구원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그 우리나라도 정의기억 연대 사건으로 NGO 이슈가 다시 조명이 됐는데 관련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기사입니다. 먼저 기사의 첫 문단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재난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생존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가 모금되지만 정작 이 대규모 기금을 집행하는 국제구호단체는 재난 희생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국제구호단체와 이들 단체를 통해 구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지적하는 NGO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부 유명한 구호단체가 후원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호단체에 후원을 하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과 EU, 유럽 국가들인데 이들이 주는 자금을 일부 유명한 구호단체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요. 2017년에 세이브 더 칠드런 국제구조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옥스팜, 월드비전 등 12개의 국제 NGO들 그리고 UN 산하기관이 전체 구호기금의 3분의 1을 가져갔는데 이 금액이 이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국가구호단체가 받은 금액의 20배라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단체들이 규모가 크고 또 영향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서 또 그만큼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필자가 또 지적을 하는 게 이 단체들이 이제 구호 활동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지역의 그런 현지 단체에 구호 자금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우선적으로 줄 것인가, 어느 나라에 더 많이 줄 것인가를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은 후원금을 주는 후원국들, 앞서 말했던 미국, EU, 일부 유럽 국가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 정말 절실한 재난 국가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2010년에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유엔이 24억 달러를 모금을 했는데 이 중에 진짜 IT 현지 NGO는 9.4%, IT 정부는 1%만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 그죠? 90%.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자는 구호 활동의 현지화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의 후원국들이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들이 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뒤에서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도 후원하는 국가들의 입맛에 맞춰져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현지 NGO들에게는 기금이 전달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 문제점은 재난 피해자들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 앞에 당연히 무력하고 너무 취약한 존재가 맞지만 누군가 이들을 구제해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이 이들 단체의 활동에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재난 피해자들은 이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외국의 구호단체나 언론사가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 재난이 발발한 직후 24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의 사정에 가장 밝은
사람이잖아요, 현지인들이.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들을 그냥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제구호단체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국제적십자연맹 마르코 니스칼라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난 피해자는 무기력함으로 인도주의 구호 활동이 절대적이라는 구태의연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재난 피해자와 그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15년이 지났지만 이런 피해자에 대한 편견은 더욱 강해지고 바뀐 게 별로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자국 정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는 외국 구호단체, 그리고 뭐 복잡한 그런 국제 관계가 얽혀서 정작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현지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구호단체가 이제 모든 걸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원조가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문제점은 시장 원칙이 국제구호 활동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국제구호 단체가 애초에 설립된 취지보다는 단체의 존립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설립 취지가 좀 훼손되는 것인데요. 어떤 나라에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구호단체가 가겠죠? 근데 굳이 많은 구호단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어떤 구호단체는 오지 않아도 되는데도 일단 다 갑니다. 왜냐면 여기서 필자의 관점에서는 왜 그러냐. 언론이 주목하는 재난 현장에서 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도되면 다음번에 자금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되니까. 네, 단체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활동한다,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호 활동의 효율성보다는 이런 좀 경쟁이 더 앞서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좋은 사례로 북미 인도주의 단체 머시콥을 소개합니다. 이 머시콥이라는 단체가 바누아투라는 남태평양 섬나라의 태풍 팸이 강타했을 때 당시에 머시콥이 구호팀을 파견했는데 가보니까 현지 정부랑 기관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바로 합니다. 필자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좀 상반되게 2015년에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좀 유명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구호단체들이 완전히 다 투입이 돼서 그 단체들이 현지에서 오히려 구호를 하기보다는 이 단체들이 난립해서 공항이 마비되고 또 현지인들이 활동하는 게 더 어려워진 거죠. 네. 그래서 구호가 아니라 방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2018년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예 외국 구호단체 입국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네,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정의기억연대 사태에서도 좀 NGO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그 사건을 계기로 좀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기사를 예를 들어 뭐 처음 보면은 되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10년 정도 전에부터 그 이렇게 이름이 있는 유명한 그 NGO에서 뭐 팀장으로 일하고 계시던 분을 이제 알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이 기사에서 다뤄진 내용 등등 때문에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그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이제 계속 다르게 움직이고
어쨌든 뭐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조직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 돈과 후원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투명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계속 저는 들어왔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뭐 제가 많이 안 찾아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룬 글은 이제 많이 못 봤거든요. 그 얘기로만 네. 듣고. 근데 이제 그 이런 글이 나와서 뭐라 해야 되죠? 뭐 반가웠다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좀 나와야 네. 하고 좀 그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구나. 뭐 어쨌든 저는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저는 우선 정의연 사태도 그렇고 이 기사 볼 때도 그렇고 후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후원을 정말 그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을 기부했는데 10원이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충격이죠. 내가 어떤 효능감을 어떻게 보면 느끼기 위해서 하거든요. 모든 어떤 이타심은 이기심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결정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원자들은 상당히 전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예를 들면 10,000원이 쉬워서 뭐 20,000원이 쉬워서 30,000원이 쉬워서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이 돈을 후원한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 후원한다라는 거를 알고 싶어 하고 나름대로 그 커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의 방향성을 이해하고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정작 단체에서는 그걸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후원자들의 마음도 좀 더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비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기관이나 그 NGO들이나 그리고 이걸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야를. 그 국제개발협력 자체에 네. 거버넌스가 존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부에서도 그리고 또 사회 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관료주의적이고 정말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네. 그런 정말 막 관료주의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국제기구들이. 정말 관료주의적인 것들로 꽉 차여 있을 텐데 그런 조직 구조 하에서 어떻게 그들의 활동이 정말 그 풀뿌리로 내려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 내부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면 아까 뭐 그 10년 이렇게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정말 마음이 좋으시고 진짜 뭐랄까 내가 세상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시는데 네. 자신의 목소리가 그 내부에서도 상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정말 구조가 동일하게 그 현지에 있는 NGO와 거대 NGO 사이에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이게 뭐 바뀌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거버넌스가 좀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선민의식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유엔기구나 네. 뭔가 겸손하지 못한 거 오만한 그 오만함이 좀 없어져야 이게 바뀌지 않을까. 자기네들은 제가 어떤 모 단체의 인스타그램을 가봤는데
되게 유명한 셀럽이 네.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홍보대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댓글에 그래. 근데 니네들은 억대 연봉 받겠지. 막 이런 식의 댓글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네, 너희들은 억대 연봉 받고 이 홍보대사한테는 얼마를 줬을까? 이런 말들을 막 썼더라고요, 댓글로. 이 사람 섭외하는데 얼마 들었을까? 그럼 내 후원금은 다 글로 가나? 막 이런.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의연 사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NGO에 대한 그 내가 후원하는 금액에 대한 그 투명성 요구하는 게 이제 더 세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투명성에 대한 거 그리고 그 NGO 활동의 어떤 자질 실제로 그것이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는가에 대한 그런 검증 같은 것들을 더 철저하게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성숙하는 네.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의연 일 이전에도 조금씩 그렇게 기부하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예전에는 어떤 단체의 활동과 내 뜻과 맞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기도 하고 나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내 후원금 어떻게 썼어?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아이에게 제대로 혹은 뭐 너네 활동하는 거에 제대로 지금 쓰이고 있어? 이렇게 그거를 요구하는 게 저는 네, 좀 성숙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요구나 그런 목소리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뭐 왜 시민단체들이 그냥 회계를 맡길 사람이 없고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넘기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해했잖아요. 뭐 NGO는 그렇지 열악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요구한단 말이죠. 이번에 정의연 사태의 핵심도 사실 그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정확히 다 어디다 썼는지 보여달라는 건데 사실상 단체의 입장에서 그걸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회계도 엄청 좀 깐깐하게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후원자들이.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내가 쓰인 돈이 뭐 누군가의 어떤 전문가 월급을 주는데 쓰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그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게 뭔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후원금이 100% 아이에게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말 기관을 운영하는데 썼고 이랬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핵심적으로는 그 단체가 정말로 그 내가 뭐죠? 그 기아라든지 뭐 자기가 네. 후원하고 싶은 바를 실현해 준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쓰인다고 했을 때 어떤 기관 운영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쓰인다고 했을 때 이해 못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에 되게 분노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NGO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꾸어주는 역할로 NGO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NGO가 이제 비정부 기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존재 이유, NGO의 존재 이유가 그럼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로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보다도 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NGO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뭐 투명한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좀 전문성도 더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뭐 음식 준다, 뭐 못 사는 네,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막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전문성을 키워 나간다면은 저는
NGO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네. 네, 이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심각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구호 단체가 현지에 가서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현지인들을 좀 성추행하는 그런 성비위 네. 문제도 이제 한참 거론이 됐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그래서 영국의 옥스팜 같은 경우도 아주 문제가 됐었던 단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필자가 지적했듯이 이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져서 이 단체들이 너무 비대해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더 이상 NGO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들 단체들은 뒷배가 있잖아요. 네. 딱 막강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후원국들이 딱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NGO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쵸. 뭐 어렵다. 어느 뭐 활동을 하나 뭐 어느 저기 뭐 일을 하나 어쨌든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고 뭐 이 성비 문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잘못했죠. 뭐 근데 뭐 어쨌든 뭐 NGO기 때문에 무슨 더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건데 어쨌든 NGO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또 간 이제 뭐 범해진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책임은 더 이제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계속 그 규모가 커지면은 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게 모르겠어요. 이걸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는지 뭐 모든 이제 단체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계속 규모가 커지다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뭐 그게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건지 뭐 그런 뭐 궁금증은 계속 갖고 있는데 아무튼 특히 이제 그 이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제 하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도덕적인 책임이 훨씬 더 이제 많이 그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각자의 이제 인식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걸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뭐 그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몫이겠죠.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그게 뭐 정말 쉽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쨌든 허울만 좋고 뭐 시장 논리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거의 한 그냥 부분일 뿐인지 뭐 그런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가 NGO이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좀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중단하고 이게 대규모로 후원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단체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던 수혜를 받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 기관들은 운영이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제가 구조적인 걸 얘기하는 게 좀 제 스스로도 막막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네, 우선 어떤 우리의 후원금이 가장 먼저 쓰이는 데에는 그 기관의 존속을 위한 걸 거고 네, 그리고 가장 먼저 빠지는 곳 후원금이 다 빠져나갈 때 음, 가장 먼저 빠지는 곳은 아마 현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현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돈부터 차단이 되겠죠. 그거는 근데 그냥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협력이 정말 국가 간에 도와주거나 아니면 NGO 간에 뭐 도와주거나 이런 어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아젠다 세팅 자체가 이미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IT에서 지진이 났어. 거기에 돈이 그만큼 몰릴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이 작용했기 때문이고 그 IT 지진이 일어날 때 다른 나라에는 또 다른 게 일어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IT 지진에 모든 그런 지원이 다 갔단 말이죠.
IT라는 게 사실 미국하고 적지지 않은 나라예요. IT는. 네. 근데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를 봅시다. 음. 베네수엘라도 정말 그 평균 12kg가 적어졌대요. 이번에 그 완전 봉쇄되고 막 못 나가게 하고 하면서 그 기름을 안 팔아준 못 파니까 완전 뭐 베네수엘라 그랬다고 치는데 베네수엘라는 절대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도와주지 음. 않고 오히려 제재 조치를 가하고. 근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아젠다 세팅부터가 정말 권력 구조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음. 과연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빈곤국을 도와주고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유엔에서도 약한 나라는 아젠다 세팅 하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자유 발언 때처럼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대요. 네. 근데 트럼프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 정말 뭐 아까 바누아투 나왔나요? 뭐 그 네. 섬나라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나라에 뭐 기후 변화를 얘기했다. 그럴 때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와 있지 않아요. 말할 수는 있어요. 올라가서 자유 발언대에서 말할 수는 있는데 누가 와서 들어요. 근데 정말 그냥 아무 별 얘기도 아닌 건데 정말 강대국에 누군가 와가지고 얘기한다. 그럼 다 앉아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발언에 힘이 실리는 정도가 완전히 완전히 다르고 다르죠. 그게 실제로 그 활동에 유의미한 어떤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냐도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쵸. 발언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네 그게 얼마나 목소리에 네. 힘을 갖느냐는 차이가 나니까. 네. 근데 유엔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모든 NGO들에게 뿌려지는 거거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 그 NGO들도 동일한 구조로 움직여요. 뭐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겠죠. 그 밑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펀드레이저까지 오겠죠. 펀드레이저는 이렇게 다다다 외워가지고 이제 건희 씨를 10분 동안 붙잡고 있겠죠. 근데 그 아젠다가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세팅이 됐냐라는 거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정말 그게 권력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네. 그랬을 때 좀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참 착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 돈이 10원만 쓰이더라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기사 중에 이제 그 방글라데시 뭐 난민 캠프의 사람이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 구호 단체는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제라고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아까도 이제 기사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쨌든 그 현지 문제는 현지인이 제일 잘 아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적으로라든지 뭐 어쩐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금이나 영향을 가진 그 국제 단체들이 이제 보조해서 도와주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그 목표, 그러니까 원래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방법일 텐데, 뭐 어쨌든 아까 말한 그 언론의 보도나 실적이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냥 일단은 뭐 보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방해가 막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본래,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인력이 필요할 때 그 현지를 잘 아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한다기보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영어를 쓰니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네. 고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뭐 어쨌든 그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게 이제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뭐 이제 원래 그 목적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겉으로 뭐 물론 하는 척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잘 보여지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빠지고 다시 후원금을 걷어들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처음 설립됐을 때의 목적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후원금을 이제 내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후원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근데 사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어쨌든 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참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그러게요. 권력이 개입돼 있는 문제일 수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지적을 하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까 또 한주님 방금 말해줬던 어떤 그런 작은 예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단적인 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고쳐 나가는 것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낸 후원금에 대해서 잘 트래킹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 요구하고 새롭게 네. NGO들의 역할이나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NGO들도 그런 방향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그런 예를 들면 현지인이 꼭 참여를 해야 이게 뭐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획기적으로 뭐 상임이사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예를 들면 저개발국이라 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개발도상국들의 연합이 발언권을 갖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획기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혹은 위에서부터 어찌됐건 계속 노력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도움을 받는 당사자들을 좀 배제하지 말고 해야 그렇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쵸. 이번에 정의연에서도 이제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너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인권을 보호한다고 할 때 그 보호받는 그 인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님들도 물론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사실 먼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지만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타협을 하고 뭔가 이렇게 딜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외교를 하는 맞아요. 높은 사람들이고 장애인 인권을 얘기할 때도 장애인은 없고. 네, 장애인들이 아닌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하고 물론 네, 장애가 있는 활동가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연 사태도 맞아요. 저는 그냥 개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구조,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런 목소리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버넌스잖아요. 네. 그쵸. 아까 그래서 말씀해 주셨죠. 이 기사에서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현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견 반영해라. 그 사람들이 가장 자신들에게 필요한 걸 가장 잘 알고 있고 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 사람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혹은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떤 식으로든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맞아요. 긍정적으로. 이제 뭐 정의연 문제 터지면서 또 이제 둘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해결을 하고 뭐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제대로 뭐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니까 뭐 다 없애라 뭐 그냥 다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나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건 그거대로 하고 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뭐랄까요 이슈가 된 그 본질 어쨌든 그 위안부 할머니의 어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그 좀 도움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일본에게 사죄를 받는 뭐 그런 문제가 제대로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흐리지 말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중요한 건 그거니까요. 근데 막 일부 보수 언론들이 너무 욕을 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쨌든 30년 동안 그 단체가 해온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그쵸. 생각하고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잘 분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좀 배우는 게 저는 기사 읽고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아, 돈만 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좀 잘 살피고 관심을 갖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쓴소리도 하는 게 그 단체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쵸. 단체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오늘은 NGO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사가 좋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글도 다 달아드리니까요. 건희 씨가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6월의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7월호로 아니면 또 와. 특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반갑게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